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 회사에 보유한 영풍 주식 10%를 그 모 회사에 양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수는 123만 3,046주인데요. 취득 예상 기간은 19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인 마일스톤 기술료 22억 원을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수령한 마일스톤 기술료는 미국 에버뮤닌 기술이 인정한 R3 임상 이상에 관한 첫 환자 투약에 따른 것으로 22억 수령에 관한 호재 뉴스가 시장은 부각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또 주가에 관한 탄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2,600포인트를 지켜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수급의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마감 30분 앞두고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엇갈린 양상들이 많이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는 5%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약보합 상승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히려 GTC 2025가 개최된 이후에 SK하이닉스 쪽에 관해서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8%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들은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져 오고 있고요. 특히나 또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모멘텀들은 계속 시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분 인수 관련해서 또 시장의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도쿄에서 개최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또 어떤 내용들을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장 마감 직전에 알테오젠 공시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티슈진도 계속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DA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 심사를 이번 주 목요일 날 앞두고 있는 HLB는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 나타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카카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부 제약주들은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되는 기업들을 선별해 보는 게 시장에서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할까요? 마켓 쇼쇼쇼 2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시장 전략들 다양하게 잡아드릴 텐데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또 시장 전략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장 또 주조 섹터 이야기 잠시 뒤에 좀 나눌 예정이니까요. 저희 한번 시장 살펴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장 주도 섹터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2025년도 봄에 K바이오들의 활약이 좀 기대되는 시점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도 제약바이오주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시장에서? 네, 우선 우리가 1월과 2월로 좀 넘어왔던 구간들, 특히나 지난 4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모멘텀의 훼손도 아니었는데 수급적인 지표, 특히나 매파적인 금리 정책의 어떤 기조가 조금 더 다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켰고요. 특히나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개별 종목 안에서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던 사례가 좀 있었죠. 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뭐 특허 소송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HLB의 경우에는 신약 승인에 관련된 계속해서 뭐 악의적인 루머가 재차 좀 양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수급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끼쳤는데 그 외를 좀 제외한다면 지금 최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삼천당 제약, 최근에는 코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3월 기점으로 보면 다소 매파적인 금리 정책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그런 기조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이번에는 최근 발표된 CPI 지수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하회에 있던 부분들 전반적인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정책 스탠스가 상반기에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월과 5월에 금리 동결이 좀 예상됐는데 5월의 경우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매우 좀 낮아졌던 부분들, 특히나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점진적인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최근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부연을 드리면 3월에 시작되는 이 학회 이벤트를 좀 통해 가지고 4월과 5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학회 이벤트들이 단기적 기대 요인들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일정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학회 일정도 있지만 개별적인 기업들은 임상 결과를 좀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또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들려오는 내용들에 따르면 굉장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산업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대표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성과가 과거에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즌 때가 굉장히 제약바이오 업황이 굉장히 큰 수급을 좀 반영시켰는데 한 2년간 제약바이오주를 보유했던 투자자라면 굉장히 큰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기대감을 너무 줬지만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 기억이라면 극히 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굉장히 좀 신뢰성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작년 유한양행이 사실 성과를 좀 보여줬던 랭라자 병용치료제의 미국 시판 허가를 좀 승인받게 됐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대형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개별 이 파이프라인 내지는 플랫폼이 상당히 기술 이전에 관련된 효과들이 성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 단순하게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성과로 나타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되는 마일스톤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향후의 기대 로열티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성과적인 측면들은 과거보다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소식들이 좀 있었죠. 네스파립이 ODD 희귀의약품에 좀 지정됐던 이 제일약품의 자회사죠.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어떤 성과가 좀 있었고 알테존의 경우에도 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해당되는 제형 플랫폼에 대한 확장 기조가 최근에 특허에 관련된 분쟁 이슈가 재차 좀 부각이 됐지만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좀 됐었고 이번 주에 HLB의 신약이죠. 리버세라닙에 대한 이 항생제약 병리치료제의 어떤 승인 여부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단기적인 어떤 수급도 좀 주시가 좀 되고 있는데 HLB의 경우에는 아직 큰 상승폭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이 크게 좀 수급적으로 좀 관망 심리를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과로 좀 입증되고 있는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 안에서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성과적으로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약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M&A 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한 부분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이 투심을 자극할 수 있거나 또 우리 제약주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우리가 공시대를 좀 봤으면은 보유하고 있는 이 상장회사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협업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인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투자의 목적들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보면 사업적인 시너지도 일부 좀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단순하게는 어떤 지분 투자 가능성들 이 부분에 관련된 일부 투자 수익을 좀 회수하는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양한 이제 신약의 플랫폼을 많이 좀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회사 내지는 작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인수들은 계속해서 좀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확장 기조를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지분을 좀 매각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해당되는 재원을 어떻게 좀 활용될 것인가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적용량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많은 신약을 승인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점으로 좀 삼을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 그리고 자체 주력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도 하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그런 투자들도 계속해서 좀 병용돼 가지고 진행을 좀 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최근에 성과로 좀 입증됐던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고 그 이외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사의 어떤 주력 파이프라인을 오히려 좀 성과 입증하는 데 주력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리와 많은 밀접한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이처럼 인수합병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간다면 오히려 업황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지배구조는 사실 뭐 상장 지분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일단 뭐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확보하는 기업들의 어떤 전략들이 좀 더 중요하다. 이 점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서 또 공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봤고요.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학회가 2개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굵직한 학회가. 이때 또 우리가 제약주들을 바라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대표님 이미 이제 탄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승인이 되거나 혹은 학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계속되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슈 TMI로 좀 네. 가져오고 나서 좀 강조를 드렸어요. 일정 이벤트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게 아니라 성과가 좀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의 이 유럽 폐암학회에서 해당되는 임상 성과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특히나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일단 이 랭라자 병용치료제 이 부분에 관련된 OS 데이터입니다. 생존율을 얼마만큼 경쟁 약물 대비해서 더 증가시켰는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 약물보다 더 많은 약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성 내지는 오히려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할로자임에 관련된 특허에 관련된 이슈가 재차 좀 노이즈가 좀 됐지만 어제 뭐 라이선스 아웃을 좀 제외하더라도 지금은 키토로다 SC 제형제가 기존의 IV 제형제보다 얼마만큼 생존율을 높이고 또는 PFS 데이터로 가서 빔상 지표를 얼마만큼 더 강화시켰는가 이 데이터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에 키토로다 SC 제형제의 승인을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미니 임상 결과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이 데이터라는 것은 단기적인 기대감만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데이터보다 좀 기대치를 좀 미흡하게 반영을 시켰다면 이게
악재가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기대치를 좀 충분히 충족시키거나 상회하는 결과로 좀 이어진다면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보다는 개별적인 기업들의 성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AI에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AI가 도입됐을 때 제약주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임상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해당된 연구값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다시금 또 비교 지표 값들 다양한 연구 개발을 좀 수행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스크리닝, 판독을 하고 그 이전 데이터보다 얼마만큼 더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라는 수치적인 어떤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정형화가 좀 돼 있죠. 이 부분을 AI를 좀 적용해서 빠르게 판독하고 빠르게 분석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신약의 이 개발 타임라인은 조금 더 좀 빨라질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정확성도 중요한 포인트. 정확하고 더 빠르고 그리고 오류값이 전혀 이제 없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더 많이 응용돼서 좀 적용을 좀 돼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일부는 좀 갖고 있지만 일단 뭐 AI를 좀 활용해서 신약을 좀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파러스 아이 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좀 중점으로 좀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한 향후에 어떤 임상 개발 성과들은 계속해서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인데 아직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한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성과라든가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는 수반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시도가 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확장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면 AI가 오히려 임상 테이블이 뭐 많게는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크게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그럼 오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돌림 불안감 누르고 또 한 번 정상에 갈 수 있을까? 사실 오늘 기자재가 강한 이유가 그 수주량으로 본다면 기자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는 좀 나왔습니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시켰다. 항상 제가 비교를 하죠. 전력기기 섹터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성과로 좀 입증되고 있고 이게 수주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는가. 그리고 이익 창출 효과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세를 좀 보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전력기기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을 때 평가는 굉장히 관대했는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주가만 올랐다만 하면 뭐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슈퍼사이클의 이제 학습 효과가 일부 있다는 것이죠. 슈퍼사이클의 효과 이후에 장기적인 불안기를 좀 거쳤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일부 좀 불안감들은 좀 일부는 좀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때 시점과 현재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가 수주의 출혈 경쟁이 아니라 현재는 고부가 선박을 선별적으로 좀 수주한다는 그래서 이익률을 좀 더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는 뭐 중국의 수주량에는 크게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익 기조를 좀 탄탄하게 좀 가져가는 것들이 K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충분한 좀 기대의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의 정책 수혜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미국의 군함 건조라든가 MRO 관련된 사업 성과들 그리고 LNG 가스에 관련된 개발이 본격화됐던 부분들 미국 본토 안에서도 LNG 수출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LNG 선박의 확장 내지는 추가적인 어떤 수주의 연속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올해 1분기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수주 성과가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나주고 있죠. 이미 올해도 저는 뭐 한 3분기 안에는 목표량들 좀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수주 성과가 좀 일부 좀 예견되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이 올해 받는 수주가 2028년도, 2029년도에 납기가 좀 가능할 수 있는 물량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사이클 관점에서는 향후 5년간은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저희가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리고 또 비슷한 기조의 답변이 돌아오고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고점 논란이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또 투자할 때 어떤 또 철칙을 세워야 하나 좀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표님. 사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LNG 프로젝트 기대감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발에 관한 수혜를 또 가져간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때문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사실 내륙 수송을 해서 유럽만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 그만큼 이 선박의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크 논란이 계속해서 재차 부각이 좀 됐던 부분들인데 정책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유럽이 얼씨구나 해서 러시아의 가스를 직접 다시 친화적으로 좀 이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기조들은 학습 효과의 관점에서 이원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실적 피크는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의 프로젝트들은 아직 현실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개발 일정들이 수립되고 이 부분은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유럽이라든가 주요 국가에 많이 수출하는 것이 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좀 충분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지금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는 제가 계속 재차 조선 빅3 안에서에 대한 선별적으로 좀 차별화가 일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회성 공급 이후에 AS 물량이라고 해서 기자재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정 기간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될 때 부품을 좀 교체하는 그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사이클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일시적으로 크게 좀 반영이 되지만 기자재 업종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에 대한 텀 이후에 실적으로 좀 산입되는 효과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면 조선 기자재도 실적으로는 올해부터 충분한 이익 기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기자재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걸까요? 탄력도를 보면 조선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보다는 일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업황에 관련된 어떤 이견들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조정상 관점에서 공매도의 재개로 인한 수급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조선 기자재 업종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좀 더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에 개별적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2024년도 대비해서 올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러 관점에서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계속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감 시장 앞두고 장마감 특징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고유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장마감 특징주 시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하게 나눴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상승했던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그룹주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앞에 붙으면 계속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그리고 한화까지 좋은 흐름 보였네요. 다음으로 인공지능 골라봤습니다. 인공지능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B2N, 투비소프트, 그리고 엠로, 토마토 시스템까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골라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엔터를 제가 하락 업종으로 골라봤는데 오늘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IG 플러스, 마지막으로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저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그룹주에서는 하나엔진 골라봤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주 안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하나그룹이 일제히 올라준 배경을 보면요. 호주의 조선방산업체 이 오스텔의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 덕분에 일제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스텔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스텔은 이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요. 이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 업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소형 수상함 그리고 군수 지원함에 이 시장 점유율을 40에서 60%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배경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미국 조선함 부활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화의 오스텔 인수 작업이 다시금 물살을 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덕분에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2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화엔진이 오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중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왔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5% 가까이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는 23,700원이었는데 이내 27,7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이 담아준 고마운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투비소프트 골라봤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오늘 투비소프트가 정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투비소프트는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606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내 787원까지 터치했습니다. 바로 이 금액은 상한가인데요. 현재는 672원으로 소폭 빠진 흐름 보여지고 있네요. 이때 그동안의 하락 추세의 구간을 조금 회복하고 오늘 반등에 나선 건데 앞으로도 반등세,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엔터주 안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0% 가까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4분기의 부진한 실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3% 감소한 수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은 했지만요. 하지만 매출 서프라이즈를 감안하면 조금 부진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부분은요. 올해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글로벌 대규모 월드 투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투어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장중 흐름입니다. 오늘 69,700원, 7만 원 선 가까운 가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내 낙폭을 그리며 62,900원까지 하락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현재 62,900원 지나가지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냈고요.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3월 들어서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 JYP 엔터테인먼트,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강타했던 특징주,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했었는데 마감되면서는 상승으로 다시금 전환하면서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었죠. 0.26% 상승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마감가를 보시면 보로노이도 4% 상승했고 코오롱 티슈즈는 14.46% 상승으로 좀 마감 지어졌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코스피 지수에서는 4,300억 원 집계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시점이었고요. 오늘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또 시장의 시선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마감 전략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의 경계 심리들의 경우에는 뭐 FOMC라든가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를 좀 앞두면서 일단 일부 좀 수급의 경계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외인의 현물 시장의 강세를 좀 보였지만 선물 시장의 오후장 후반에 일부 이 매수 유입세가 좀 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당되는 우려감들을 좀 반영시켰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이 3월 금리 정책의 경우에는 동결 가능성들이 좀 높게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좀 우려하는 2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좀 완화될 수가 있겠고, 지금 뭐 미국의 FOMC 일정의 경우에도 뭐 금리 동결이 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정사실화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수급의 어떤 연속성들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이죠. 뭐 미국의 이 증시 역시도 어떤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부분에 대한 어떤 개별 종목 양상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특히나 미국의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에 대한 어떤 수급 변동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일부 좀 영향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GTC 2025가 오늘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메시지들 안에서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 내지는 단기 수급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또 마감가 보면서 그 전략들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만나보고요. 그 시장에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들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뉴스는요, 어떤 뉴스일까요?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AI 반도체인데요.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은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 GTC 2025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가운데 젠슨왕 CEO가 어떤 키워드를 언급할지 기조연설이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딥시크 돌풍으로 AI 거품론도 떠오른 가운데 젠슨왕의 입에서 나온 키워드가 고성능 GPU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체크할 포인트 첫 번째, 루빈입니다. 젠슨왕이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제품 발표와 함께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GPU 시리즈 루빈 개발 현황과 AI 수요 전망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빈은 블랙웰의 후속작으로 내년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블랙웰의 향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GTC에서 공개한 최신 GPU 블랙웰의 성능을 향상시킨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블랙웰에서는 5세대 HBM인 HBM3E를, 루빈에서는 6세대 HBM,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 가능성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은 시점입니다. 이에 더해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반등과 낸드 수요 회복은 반도체 기업의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이렇게 AI 반도체에 대한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 코너였습니다. 중요한 뉴스 미리 보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시장에 봄은 올까요? 라는 질문을 또 지난주부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당장 GTC 2025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반도체 관련한 섹터에 추세 전환을 일으킬까 그런 궁금증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쪽에 관한 또 이슈들도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연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뭐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들 좀 보였는데 GTC 2025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들이 아직 명확하게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19일 새벽 2시죠. 여기서 젠슨한 CEO의 어떤 기조연설 여기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되거나 여기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수 지금 AI 모멘텀을 다시 한번 좀 생성시키거나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어떤 반도체 섹터의 어떤 흐름들, 특히나 업황의 개선 기대감들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소식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좀 완화시켰던 부분들, 특히나 외인의 수급이 가미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뭐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 오늘 뭐 보합에서 전일 종가에서 좀 마감을 좀 했지만 그래도 오늘 뭐 견조했던 수급들 좀 감안을 해보면 당분간 해당되는 수급의 연속 성과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추세는 좀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희가 밤 새벽 2시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 젠슨한 기조연설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퍼포먼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키워드로 부각된 게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들. 물론 좀 뭐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 다음에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루빈에 관련된 전략들도 좀 나오긴 할 텐데 AI라든가 지금 뭐 자율주행에 좀 접목시키거나 뭐 로봇이라든가 양자 컴퓨팅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들은 AI 칩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전략으로 제시가 좀 될 것인가, 활용도를 얼마만큼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방향성을 좀 확인할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특히나 로봇의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GTC 2025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이미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날의 경우에는 퀀텀 데이가 있죠.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그동안 뭐 30년간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좀 냈던 젠슨항 CEO가 여기서는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해당 기술을 얼마만큼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차세대 AI 칩에 대한 출시 일정이라든가 사양 스펙들이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GTC 2024의 경우에는 블랙엘 관련된 메시지가 좀 나왔고 이 부분이 실제 양산과 좀 맞물리면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성장 기조에 대한 그리고 해당된 물량이 확장되는 그런 기조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가 예고된 하반기 출시로 좀 예고가 좀 되고 있어요. 울트라가 얼마만큼에 대한 시장 성과를 좀 입증해낼 수 있을지 내지는 새로운 스펙이라든가 적용처, 그다음에 수요의 어떤 범위들 같은 그런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2026년도 양산을 좀 목표로 했던 HBM4라는 이 새로운 차세대 6세대 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칩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루빈의 출시 일정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개발 현황, 성과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AI 모멘텀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한 밸류체인 종목들의 충분한 어떤 반등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키워드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뭐 차세대 GPU에 관한 이야기들, 또 양자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들, 또 엔비디아 측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역시도 시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미 모멘텀은 받아가는 느낌인데 제가 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젠슨항이 또 상용화가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직격탄을 맞진 않을까. 그런 상상은 쓸데없는 상상일까요? 퀀텀데이 잔치상을 열어놓고 잔치상을 발로 차는 꼴이 나오진 않을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최악의 상황일 텐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제 섹터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퀀텀데이가 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반등 포인트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저는 양자 컴퓨터 내지는 양자 암호 기술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개발 성과라든가 전략들이 구체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이 적용이 돼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명확한 수혜주라는 부분들보다는 테마성으로는 좀 많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에 관련된 수급 변동을 일부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양자 암호 기술이 좀 더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양자 암호원 모듈원 칩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인증을 좀 획득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도 해서 뭐 우리넷이라는 이 중소형주죠. 이 종목 역시도 양자 암호 기술에 관련된 이 향후에 뭐 국책과제 수행 이후에 국가정보원 뭐 인증 과정을 좀 득했던 그런 기술 사례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향후에 어떤 고도화 관점에서는 양자 암호원 기술이 국내에서는 조금 더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쪽 한번 짚어봤다면 또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루빈에 관한 단서를 좀 기다리고 있고 기조 연설에서 특히나 그리고 이제 울트라 블랙엘에 관해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또 차세대 GPU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내세운다라고 해서 그게 AI 반도체 칩에 관한 수요를 이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블랙엘의 양산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차세대 칩, 지금 블랙엘 칩에는 HBM3 모델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HBM3 12단부터는 블랙엘 울트라에 좀 탑재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다음에 6세대 AI 칩은 HBM4죠. 이게 루빈에 좀 적용이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개발 경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메모리 3사 중에서 시장을 뭐 독보적으로 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총량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지금 고대역 부분에서에 대한 고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기 때문에 HBM3 전략이 SKB에서 좀 밀렸다면 HBM4의 전략들을 얼마만큼 동등하고 대등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뭐 로직 다이 설계 부분에서 강점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HBM4의 이 기술 구현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와 좀 동등한 수준까지 좀 구현이 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루빈 출시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점이 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좀 있겠고 종합적으로는 차세대 칩이 시장의 어떤 확장성 관점에 특히나 뭐 데이터 센터에 관한 공급량들이 신규 칩에 관련된 수요가 다시금 더 이어지거나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AI 모멘텀들이 더 연속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거품론이라든가 고가 논란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명분이 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의 울트라라든가 루빈에 관련된 출시 전략이라든가 공개된 상용화 일정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의 GTC 2025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납품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이미 시장에 나오고는 있죠.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납품을 했다라는 발언이 있을지가 또 궁금한 관심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GTC 2025에서 나올지 아니면 바로 그 다음 날 있는 주총에서 나올지 네.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네. 공급하는 거냐, 퀄테스트 승인 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식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 외신에서는 일부 공급을 하고 있다,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우리 얼마만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좀 혼선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HBM3 8단 모델의 경우에는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SK하이닉스처럼 많은 양을 정상적인 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좀 승인받았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점유율 관점에서 크게 좀 가져가기보다는 일부 수요량들에 관련된 공급 물량들을 어느 정도 맞춰가진 선에서에 대한 공급은 현재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명확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가 만족할 만한 양산 품질을 삼성전자가 좀 득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좀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퀄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자꾸만 HBM3에 관련된 전략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동문서답하죠. HBM4를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실 뭐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좀 답답할 텐데 이번에 주총에서는 조금 시원한 좀 답변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이 참고로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라고 해요. 대부분 삼성전자 주주이실 것 같은데 저도 주주이고 자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주총에서라도 이 납품에 관해서 정말 명확한 사실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제공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 GTC 2025에는 삼성전자 경영진도 대거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주요한 컨퍼런스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LG 쪽도 잠깐 짚어볼 네. 수 있을까요? LG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스텔스 이 방향성들이 좀 다르죠. 지금 LG전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뭐 로봇 사업도 좀 될 수가 있겠고 전장 부분, 자율주행 이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성과인데 일단 뭐 삼성의 어떤 그룹사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 대비해서 LG가 크게 좀 가치 평가를 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적이 일부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전략들이 시장의 어떤 관심도를 좀 집중시키기에는 좀 소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전장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여기 더해서 뭐 AI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뭐 가전 부분에 관련된 성과들 그다음에 뭐 공조 시스템과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개별적인 어떤 확장 기조들은 올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좀 많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향 세트 수요가 1월과 2월부터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기조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세트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 섹터와 조금 IT 그리고 전자 수요들은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고 하반기 오히려 실적에 대한 확장 기조가 일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 또 반도체 또 K 대기업들이 GTC 2025에 참석을 합니다. 그에 따른 성과도 이어졌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저희 한번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는 크고 작은 일정들이 우리 증시에 도래하고 있죠. 그 일정에 맞는 전략들 다르게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정보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